네. 되게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네. 해가지고 전 아무것도 없어도 되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좀 찾아뵙게 된 거는 이제 그냥 의원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소개 정도로 해가지고 네. 한번 찾아뵙게 됐어요. 네. 의원님께서 좀 이제 특이한 좀 이력이 있던데 부동산 업계에 좀 계셨더라고요. 네. 몇 년 정도 혹시? 제가 그 부동산 중개업을 네. 하기 시작한 건 98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음. 우리 동부에서 네. 부동산 중개업을 한 거는 2000년 초서부터 해서 20년 넘게 했습니다. 20년 넘게. 언제까지 하셨죠? 지금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겸업으로. 아, 지금도 네.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겸업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의정 활동에 바쁘다 보니까 음. 제가 그 중개사 사무소에 앉아 있을 시간은 거의 없어요. 하루에도. 있다고 하면 한 10분, 15분 정도 잠깐 들렸다가 예, 화장실 들렸다 오는 정도. 네. 그러면 지금 20년 정도 하셨고. 네, 2001년 예, 송현동 예. 그 장승배기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게 그냥 부동산 전체 대표이신가요? 아니에요. 장승배기는 예. 프랜차이즈 회사이고 예. 각 그 지역마다 네. 장승배기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어요. 예.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업체의 예. 대표이신 어디에서 지금? 장승배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동인천점. 동인천점이요? 네. 거기서 그러면 20년 동안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장승배기에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업계에 좀 이렇게 쭉 몸을 담그셨는데 의원직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는? 저는 그 2014년 2월 말 정도 됐을 거예요. 예, 전에 우리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셨던 박상은 의원님이 예, 저를 선택해서 불러내신 거가 맞아요. 예, 저보고 예, 정치할 생각이 없냐라고 이렇게 의중을 물어보셨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한 3일 정도 고민을 하고 예, 제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물론 박상은? 네, 박상은 의원. 전 국회의원. 권유로 이제 시작을 네. 하시게 되신 거고요. 네. 어떤 거부터 좀 시작을 하셨나요? 그때 이제 3월 2일부터 네. 저 지방선거에 네. 이제 후보자 예비 후보자를 있는 거고 네. 뛰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에는 뭐 제가 만석비치 아파트 입주자 대표, 뭐 총무 감사 같은 거를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임 같은 거를 조그만 것들을 이제 지역에서 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거는 2014년도고요. 네, 맞습니다. 동구에서 의원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했었고요. 제가 예. 그 해에 나왔었는데요. 예. 워낙 그 전까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었고요. 그냥 지역 활동만 했었는데 그냥 지역 활동하는 거하고 어떤 정치에 나가려고 하면서 어떤 지역에서 인지도라든지 또 아니면 지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갖추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떨어졌어요. 네. 2014년도였대요. 네, 2014년도에 떨어졌고요. 네. 제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안 하겠다고 저는 출마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왜 불출마 선언을 하신 건가요? 정치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예. 왜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이제 정치를 안 하고도 그냥 제가 그 지역의 어떤 의협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예,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2020년도에는 왜 나왔냐? 예, 2018년도 지나면서 그 전에도 제가 지역에 활동을 계속했어요. 2014년도에 제가 나왔었지만은 그 나왔던 거 이후에 떨어졌다고 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을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지역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었고요. 그리고 뭐 지역에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가장 큰 일이 2019년도에 수소연료 발전소가 동구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백지화 반대 운동을 했었어요. 공동대표로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예,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도 제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은 좀 일반인으로서 주민으로서 지역의 어떤 그 의협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벽이 너무 크다. 구의원이라고 해서 큰 어떤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고 또 이 일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좀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22년도 그 국민의힘 공천 심사 우리 면접을 볼 때도 제가 딱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의원이 큰 권력을 가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 공천 심사 서류를 냈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어찌 보면은 두 번의 고배를 뭐 이렇게 18년도에는 자의는 아니 네. 자의적이었지만 네. 어쨌든 두 번의 고배를 마시고 이번에 이제 구의원으로 당선되셨잖아요. 네. 소감은 좀 어떠실까요? 주민들께 다시 이렇게. 저는 상당히 주민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이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생각들을 하나씩 그 실천해 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뭐 수소연료 발전 맞나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그 반대 운동도 하시고 이번에 저기 만석 3차 아파트 네. 만서구의고가 철거하는데도 네. 그쪽에서 전화 받으시죠? 전화 받았는데 안 받는 걸로 일단 하고 네. 거기서도 이제 주민들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느꼈을 때 의원님께서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주거복지 관련인 것 같더라고요. 이 주거복지가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주거복지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상임위가 복지환경 도시위원회고 제가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거고요. 그 동구는 이제 그 의원 수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2개로 나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복지환경위원회 말고 기획총무위원회가 또 따로 있지만은요. 그래서 복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회복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은 그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제 그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관련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그 문제들 그런 거 물론 나쁜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좋은 거는 계속 또 발전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라는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제 도시 계획 같은 거 이게 여기에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만석 우회 고가교 철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제가 반대에 대한 제 의사 표시를 이제 신문상이라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제가 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다 보니까 이미 너무 사업이 진행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위에다가 이런 거 철거하지 말고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저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 그리고
제가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기도 힘들고 또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인천시나 또 관계의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대신에 양보를 하고, 제가 양보할 일은 아니지만은 제 마음을 양보하고, 그리고 대신에 그 철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문제, 주민 민원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제가 당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의견을 제시해서 그 공사 현장에 업체와 건설본부가 이제 같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현장에서 설명했을 때 뭐 거의 뭐 완벽하게 소음 문제라든지 비상 문제라든지 주민 피해 대책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저희가 그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해나갈 겁니다라고 했고, 뭐 CCTV 문제도 얘기했더니 CCTV도 내일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럼 뭐 잘 해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CCTV가 그 다음날 설치됐는데 몇 달 동안 작동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 그 시험 가동만 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속도 제한 단속이 안 이루어졌던 거이기도 하고, 또 비산먼지, 소음, 진동, 주민 안전 위에 낙하물이 떨어진다든지, 또 보행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떤 장치들 때문에 넘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도저히 낮에도 밤에도 그 주거를 편안한 그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처음에 만석고가 남쪽으로, 만석고가교 남쪽으로 주민들이 불막장이 있고 주택가 있는 만석동과 북성동이 혼재되어 있는 주택가예요.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이제 민원을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 번 다녀나갔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제가 보도 요청도 많이 했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유튜브에 촬영해서 계속 올려서 인천시내 전역에 알리고, 그리고 뭐 시장님을 만나 뵀든 관계 그 재물포 르네상스 기획단장도 만나 뵙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주민들이 피해본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마련해줘라 라고 주문했었고요. 거기는 이미 이제 한 달, 두 달 전쯤에 이제 마무리 됐었고요. 그리고 한 달 전쯤에 이상하게 제가 만석 3차 70세대 주민들은 더 피해가 클 것 같은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쪽 주민들은 조용할까? 근데 저는 주민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정치인들한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정치인들은 정말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불편한 거 있으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무조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저희가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도와드린다는, 다 해결해 드린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제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꼭 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음, 진동, 비상먼지, 주민 안전 대책에 대해서 해왔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속 시간을 미루면서 묵살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는 지금 이미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절박한 심정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왔는데 앞쪽에 길 건너 쪽에는 뭔가 대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 뵙고 몇 가지를 점검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민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민원 일지를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했더니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먼지나 아니면 소음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즉시 연락을 해서, 관계기관 연락해서 소음 측정을 했습니까? 했더니 한 적은 있는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딱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지를 만드시고 민원인들이
와서 말씀하실 때 누가 와서 얘기했고 몇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하는 거를 일지를 쭉 적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소음이 크다고 생각할 때는 무조건, 그리고 어떤 이상한 화학물질 타는 냄새가 날 때는 그때도 역시 연락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계속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불편하다는 거를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석 3차 주민이 저한테 얘기도 안 했고 불편하다는 거를 한 번도 내비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막을 만들어서 거십시오. 불편한 게 뭔지. 그래서 3장을 걸으셨더라고요. 그래서 3장 더 걸으세요. 그 6장은 돼야 되지 않겠냐고 걸고, 그리고 집회 신고를 하세요. 집회 신고는 한 30일 정도를 매일 집회 신고를 하세요. 집회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회 시간은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시간씩 오면 힘듭니다. 30분 하셔도 좋으니까 15분 하셔도 좋으니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의사표시를 하셔야 누군가는 알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생떼쓰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쭉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딱 그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집회하는 첫날 갔는데 네. 너무 순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면서 그때 이제 뭐 다른 언론사, 방송사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사람들 찍어 올리면서 웰컴 투 동막골 주민들의 집회라고 썼어요. 제목을. 정말 그 정도로 순수하게 우리의 뭐 이렇게 뭐 구호를 할 때 인천시나 뭐 건설본부는 우리의 그 불편함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말씀도 정말 순수하게 정제된 언어로, 뭐 우리 집회하면 막 가격한 언어 쓰잖아요. 막 심지어는 욕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차분하게 집회하는 모습 보면서 예, 참 이렇게 순박하게 또 순수하게 살아가시는 주민들한테 뿔나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이제 얘기하고, 또 사석에서 우리 또 시장님 만나는 자리도 있었을 때 제가 한 10분 정도 이런 것 때문에 한쪽은 해결됐는데 한쪽은 이제 집회를 합니다. 시장님도 알고만 계십시오. 어떤 보고 라인을 통해서 시장님께 올라온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왜냐면 뭐 그 모든 일을 갖다가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해체 건설사가 있으면은 건설공사가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는 그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주민들 주거복지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관련 발의하신 조례도 주거복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의원님께서 이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나 그런 것도 만석 3차 주민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으실까요? 만석 3차하고 그 앞에는 민원 문제가 제가 이제 관여를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가장 어쨌든 잘 해결됐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우리 주민 중에 한 분이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집이 한 채가 있고, 예, 무허가 건축물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처분했더니 양도소득세가 약 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 나올 수도 있는 양도소득세였는데, 이제 세무과가 아니라 인천 세무서에서는 이제 부과를 한 거죠. 예,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과를 했고, 부과를 한 걸 보니까 또 부과할 만한, 또 납득할 만한 사정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구청 세무과에도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어요. 여쭤봐서 일정 부분의 정보를 얻었고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보를 받았고요. 그 정보를 이제 취합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관할 세무서에서는 거기에 사람이 안 사는
그 폐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관할 세무당국에서는 나와보진 않아요. 거기가 20년 동안 안 살고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나와보진 않아요. 예, 나와보진 않으면서 증명할 수 있는 걸 갖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럼 정의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증명해? 사람이 안 사는데 안 사는 거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건축가에서 거기가 사람이 안 살았다는 거를 폐가라는 거, 공폐가라는 걸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건축가에서는 그런 거를 자기 우리 구에서는 써준 적도 없고 써줘야 될 이유도 없어서 못 써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어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 네, 맞아요. 예, 행정의 사각지대. 세무당국이 나가봐도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써줘도 되는 건데, 구에서는 굳이 써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닌 걸 갖다가 그렇죠. 써주는 그런 행정행위를 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는 가요, 충분히.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거기에다가 세무당국에다 강력하게 어필을 해라. 우리 구에서도 이거는 사람이 안 사는 집은 맞긴 맞는데 공폐가 맞는데 써줄 수는 없다 보니까 당신들이 좀 나와봐라. 나와보던지. 그리고 여기에 수도 전기가 다 끊겨 있으니까 수도 전기 끊겨 있는 걸 갖다가 언제 끊긴 걸 갖다가 제공을 하고 해서 처리해 주던지 나와서 처리해 주던지 하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필을 해서 통보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 먼저 유선상을 통보를 받아서 이제 취하를 하겠다, 부가 행위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네. 실상 행정은 이렇게 뭐 주민이 요청을 해야 이제 좀 아무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이제 메꿔야 하는. 그게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저는 의원들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른 그 외 역할이 전담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의정활동의 역할 중에서 그것도 하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어찌 보면 그 부분과 좀 맞닿아 있을까요? 맞닿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주민들이 하는 뭐 새마을, 적십자, 뭐 바르게 살기, 각종 구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네. 제가 이제 영상에 담아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 내에 걸어다니면서 민원 사항이 발생했던 거, 그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 촬영해서 올려요. 올리고 또 이제 다니면서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 뭐 도로가 파였다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가로등 같은 거, 임시 가로등 아니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것들, 예, 이런 것들, 흔들리는 것들,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가 촬영해서 올리기도 하고. 왜 올리냐면요, 이런 것들이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데 부서를 찾아서 말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건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네, 저도 제가 의원 지금 생활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채 안 되긴 하지만은요, 이 민원 사항이 이 부서인가 저 부서인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담당자를 찾아서, 담당 공무원을 찾아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거의 미스릴 때가 많아요. 딱 이분이 담당인 것 같은데 해서 전화를 해요. 아니면 보자기에서 보든지 제가 찾아가든지 해서 하는데 이 민원은 제가 담당은 아닌데요 하면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또 찾아야 또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가능하면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이랑.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은 그 과를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안에서 찾아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손쉬운 방법이고, 제가 좀 더 의정활동의 연수가 쌓이면은 이제 담당 팀장분이나 아니면 담당자분이나를 찾아서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죠. 네,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유튜브 시작하신 지는 처음 시작하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유튜브는 제가 전에부터도 하긴 했었어요.
하긴 했었는데 네.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한 거는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지난해 한 7월 이때겠네요.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영상 수가 한 어젠가 보니까 한 250개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막 교통사고 현장도 가셔서 촬영하시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하시면서 이렇게 좀 도움은 많이 되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데 더 도움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좀.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촬영할 때 네네. 이제 이런 기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를 촬영하다 보면은 제가 놓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 주민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예. 저는 유튜브를 촬영할 때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보면서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인물 촬영할 때는 이제 인물을 보면서 촬영하고 네. 그럼 이제 그 주변에서 인사를 하시는 분이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민들이 이제 섭섭해 하시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장점은 뭐냐면요. 예.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은 이 편집을 하면서 네네. 그때 대화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때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거를 여러 번 봐요. 여러 번 보면서 그 소로 얘기하면은 처음에 음식물을 풀을 막 섭취하잖아요. 네네. 섭취하고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 가듯이 음미를 하듯이 제가 이때는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구나. 그리고 그때 얘기한 부분이 정확히 언어가 이거였었구나.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또 다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초선이신 거죠? 네네. 예, 초선 의원이고 이제 좀 아무래도 여러 활동도 하시고 계실 텐데 네. 앞으로 좀 포부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의정 활동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거 네.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추진이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 의정 활동이란 주민과 함께하는 2인 삼각경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얘기는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거잖아요. 네. 말씀뿐만 아니라 그 느낌과 감정. 그래서 제가 구의원이면서 그리고 지역에 가서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면 형님이고 누님이고 그리고 동갑이면은 친구이고 그리고 작으면 당연히 동생들이고 이렇게 이런 관계를 서스름없이 형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좀 예정 중이신 의정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좀 있으실까요? 생각해 주시는 거나. 저는 이제 제가 그 부동산 중개업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오랜 동안 중개업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구의원은 이제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영리행위 금지라는 부분에 이제 이해충돌이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 기획총무위원회는 못 들어가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절반이 또 워낙 커요. 예. 그 두 위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정 활동하는 거에는 뭐 충분하고요. 제가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상당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라면은 뭐 다른 것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다른 의원님들도 재개발 재건축이나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분들보다 더 아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가고 싶은 생각에 자꾸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석동 화수화평
동 이쪽 일원으로 해서 만석, 화속, 해안산책로가 이미 이제 1단계, 2단계가 조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북성포구 매립이 돼서 지금 이제 안정화 작업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일대 모든 그 땅들이 우리 동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친수 공간을 가로막고 있어요. 공장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확보해주는 노력을 지속 가능하게 지금 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기업 3사 현대라든지 동국제강이라든지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대기업 3사가 우리 동구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만은 대기업 3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많지 않거든요. 세수도 그렇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그 근로자분들이 동구에 사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10%도 안 돼요. 네. 2000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았어요. 2000년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는 동구에 거주하고 그분들이 여기서 먹고 쓰고 회식 같은 거 현대제철 회식도 동구에서 했고 동국제약 회식도 동구에서 했고 그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거의 단체 회식이 여기서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 점점 이제 파이가 기우는 거네요. 주민 중심적으로. 근무하고 셔틀버스 타고 송도로 퇴근하고 청라로 퇴근하고 부평으로 옥년동으로 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으면 저한테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있어서 뭐 좀 많은 도움도 주고 쌀도 주고 라면도 주고 연탄도 주고 하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작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다른 그 어떤 그 거시적인 혜택을 주어질 때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구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비웃는 분도 많겠지만은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비 이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나비 이론.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처럼 저도 얘기하고 또 누군가 이 얘기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나오실 분이라든지 시장에 나오실 분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제물포 르네상스가 어차피 중구하고 또 우리 그 월미도 만석동에 이어지는 것까지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연결시키면은 이제 청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계획에 덧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추후에 그 송현동에 그 20통이 이제 복개가 된 덮은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다시 열어야 된다. 우리 이제 허식 의장님 지금 전에 이제 구의원이었었고 지금은 이제 시의장님이 되신 허식 의장님이 이거를 많이 이제 주장하고 이제 추진하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컸어요. 그 반발이 큰 이유가 뭐였냐? 저는 첫 번째는 주민들하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라든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민원 이유, 반대 이유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첫 번째는 그거를 갖다가 열었을 때 주차 공간이 너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차도 다니기도 하고 주차 공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복개를 해서 열을 때 그 주변의 상인들이 상권이 침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장사가 덜 되는 거죠. 공사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또 열었을 때 거기에 이제 차 도로로도 사용하는데 도로를 어떻게 또 확보해 줄 것이냐 이런 고민. 그런 고민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비용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맞물려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도시를 새롭게 낙후되고
그리고 이제 슬럼화되고 있는 동구를 갖다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또 도시 계획을 통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서 예전에 영화롭던 동구의 그 번영을 다시 찾아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눠갈 거고 또 모르시는 분, 또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설득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잘 정리해가지고 네.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저도 네, 궁금하네요. 괜찮아요. 예. 네.